민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9살에 친구들과 밥을 먹고 처음으로 내가 낼게 하면서 어른스럽게 카드를 냈는데 잔액이 1,500원밖에 없었어요. 계산 못할 뻔해서 친구가 조용히 슬쩍 도와줬습니다. 저 그날 진짜 얼굴 토마토 됐어요. 유유. 대성방가 2부는 민유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진짜 귀엽네요. 원래 이제 사연에서는 주머니에 4.7 링깃이 있었다고 합니다. 링깃이면 말레이시아 팬분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이런 좀 비스무리한 사연이 한번 생각나는데, 그때는 이제 군대 때였습니다. 집대성에서 나온 우리 독수리 오영재랑 같이 밥을 먹고 내가 사줄게 해가지고 보니까 한 47,000 뭐 얼마 정도 됐던 것 같아가지고 지갑에서 5만원짜리를 딱 꺼냈어요. 근데 다들 표정이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저씨도 뭐야 이런 거서 뭐야 왜 하루도 아니고 왜 나 이렇게 멋있게 보지? 하고 봤는데 5,000원짜리인 거야. 당연히 5만원짜리가 있는 줄 알고 했는데 5,000원짜리에서 미안 내가 돈이 없네. 다들 각자 계산했다. 그때 저도 굉장히 그 돌아오는 그 시간이 너무 창피하고 진짜 토마토가 됐었는데 얼굴이. 그런 또 사연이 생각나네요. 대성방가 2부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Welcome to my universe. 좋네요. 제 유니버스에 초대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나만 알고 있는 대성과의 추억이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연 읽어볼까요? 예민이 씨 사연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번 디스웨이브 서울 첫 콘을 갔어요. 혹시 몰라서 노래쟁이의 발라드 떼창 부분을 엄청 연습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이크를 넘겨주셔서 진짜 기분 째졌습니다. 그리고 제 성적도 같이 째졌어요. 이게 뭐 파지티브인가요? 네거티브인가요? 네거티브죠? 아이고 째져버렸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저의 일본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또 노래까지 외워와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 손바닥에 이 웃다발 그 가사를 적어 오셔가지고 떼창을 같이 해주시려고, 이런 마음이 너무 고맙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진짜 저도 거의 뭐 행복의 극을 달했던 순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공연을 하면서 좀 많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음악 활동을 한다는 게. 근데 그런 것을 완전히 말끔히 지워주신 우리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용기 힘입어서 제가 앞으로 좀 쭉쭉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또 놀러와 주세요. 우리 홍비님 사연입니다. 2017년도 고척에서 했던 제로 투 텐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공연 도중 부상으로 인해 의무실에 갔었어요. 나름 앞쪽이었는데 신발 한 짝도 잃어버리고 속상한 마음과 다친 몸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공연을 봤는데요. 대성이가 돌출 무대 쪽으로 나와서 의무실 쪽에 손을 흔들어주며 입모양으로 괜찮아? 라고 물어봐준 게 생각납니다. 아픈 거 힘든 거 진짜 다 녹아버려. 그때도 대성이가 최애였지만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군 생각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증거로 신발을 잃어버려 양말 신은 발로 돌아다니다가 더러워진 양말을 버리는 사진 첨부합니다. 디테일하다. 근데 지금 여기서 버리기에 약간 이른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맨발로 가시려고? 현장에서 뭔가 대처를 하셨구나. 참. 그래도 다행인 건 그때 이것을 웃으면서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재밌게 즐겨봐요. 난난누님의 사연이네요. 약 16년 전 부모님 몰래 간 YG 콘서트에서 대성 오빠가 저를 향해 윙크하며 물을 뿌려줬어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줬네요. 그래서 그날 세수를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엽죠? 그래도 세수는 해야 했는데 라고. 귀엽네요. 제가 윙크 했습니다. 윙크하고 쑥스러운 마음에 물을 뿌린 기억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게 난난누님이셨네요.
아직까지 우리 공연을 또 와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궁금하고, 여기에 또 사연을 보내신 거라면 꾸준히 저에 대한 관심과 이런 응원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만나면 난 안난누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물을 뿌리고 다음에 윙크를 해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광고가 붙었다고 합니다. 네, 광고 듣고 계속 이어서 돌아올게요. 광고 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콘은 월드콘? 땡. 구구콘? 땡. 앵콜콘? 딩동댕. 대성의 웨이브를 한 번 더 즐길 시간. 모두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to ride again? 19년을 활동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궂은 날씨에도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 응원법이 어려워도 열심히 연습해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내 곁을 지키는 든든한 내 편, 바로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우리 팬들이 미래다. 근데 소리성, 대성.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뭐 알찬 광고가 나왔네요. 어떠한 패스워드 같은 광고가 나왔습니다. 데뷔 19주년을 기념 라디오 대성방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볼까요? 덴랑이는 어흥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대성오빠와 생년월일이 한 자리만 다른데요. 팬들은 최애 생일을 비밀번호로 많이 설정해요. 그런데 오빠는 890426, 저는 990426. 와우. 세 자리 이상 생년월일과 겹친다고 비밀번호로 설정할 수 없대요. 그래서 영원히 오빠의 생일로 비번을 만들 수 없는 저주에 걸렸답니다. 흑흑. 그렇지만 나와 생일이 같은 최애는 쉽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모두가 제 생일에 최애 생일을 같이 축하해주고 최애의 생일에 제 생일 축하를 같이 받는걸요. 나의 아기 락스타 강대성. 진짜 영원히 사랑해요. 여기 어머, 진짜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인증을 해주셨어요. 990416 정확합니다. 덴랑이는 어흥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거 엄청난 우연 아닙니까? 제가 태어난 정확히 10년 뒤에 태어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그 많은 분들 사이에서, 그 많은 아티스트 사이에서 이제 저를 또 좋아해 주신다는 게 너무 데스티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비밀 추억을 많이 만들어봐요. 네. 냉면 먹다 자만추한 썰 푼다 님이십니다. 덕계못? 아니요. 냉면 먹다 자만추로 대성오빠 만난 사람 여기 있습니다. 때는 2018년 10월. 대성오빠가 군뱅으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 그 시절에 우리군요. 팬들끼리 지상군 페스티벌 공연을 보고 여운에 취한 채 대전의 어느 냉면집에 들렸어요. 그곳은 대성오빠가 너무 맛있어서 씹어먹지 못했다고 유명한 맛집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사인도 꺼내 보여주시고 우리는 덕심을 채우며 신나게 냉면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더니 늦은 밤 손님은 우리밖에 없던 그 조용한 냉면집에 오빠가 그대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우리 모두 복화술로 대성오빠만 반복. 젓가락은 허공에 멈췄고 냉면은 그게 입으로 갔는지 코로 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 정말 코에 냉면이 한 가닥 있더라고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덧붙인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사장님이 여기 팬들이에요 라고 말해주시자 오빠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도 해주시고 군대 근황도 들려주시고 사인도 다정하게 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오빠 때문에 거기 냉면 맛이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알 것 같아요. 여기에요. 여기 거긴 것 같은데 어디죠? 숫고런. 숫고런이라고 군뱅 멤버 중에 태양이 형과 우리 경표가 평양냉면에 정말 매니아예요. 그래서 거기 근데 유명한 평양냉면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제 인생 첫 평양냉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냉면도 맛있지만 백숙이랑 만두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저 진짜 아직도 생각나요. 아직도. 지금 갈 수만 있으면 너무나 가고 싶은 식당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뵀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재밌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우리 영님 사연이네요. 2008년 와우 캐츠 뮤지컬 중에 럼텀터거가 객석으로 내려와서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오빠가 제 옆에서 했었어요. 어우, 미리 봤던 후기에서는 다른 객석 위치로 간다고 해서 사실 제 자리 쪽으로 올 거란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다가오는 순간 심장이 너무 떨렸고 18살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춤이 너무 요염해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정신 놓고 춤추던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 뮤지컬로 또 이렇게 관람했었던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보통 뮤지컬이 굉장히 그 동선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 럼텀터거란 캐릭터는 그나마 그 안에서 살짝 좀 자유롭고 팬분들과 이렇게 좀 춤을 추고 이런 거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또 제가 공교롭게 우리 영님 앞에서 혼미한 춤을 춰버렸네요. 그때 기억이 그래도 아직까지 좀 있는 거 보면은 좀 나름 강렬했나 봐요. 예. 언제든지 제가 또 원하시면 공연장 오시면 제가 앞에서 또 혼미한 춤 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현정이님 사연입니다. 오빠 기억나요? 스타킹에서 공구르며 노래 부르던 19살 현정이. 같이 출연했던 친구가 오빠 닮았다고 했었는데 예쁘다고 해줬잖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방송 끝나고 사진은 못 찍었지만 오빠가 사인해 주셨던 건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받은 사인 사진을 첨부하려고 하니 안 올라가지네요 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 사인을 그래도 잘 보관해주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스타킹 잊지 못하죠. 어떻게 제가 잊겠습니까. 그때 공구르며 노래하던 우리 19살 현정님. 예, 제 눈에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어요. 정말 진심으로 아름다웠고 예뻤습니다. 그 진심이 다행히 또 잘 전달됐나 봐요. 아직도 잘 공구르며 노래 잘하고 계신가요? 최근 근황 한번 좀 올려주세요. 예, 영상은 아마 디레이브 우리 사무실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어디 안 올리고 저만 딱 보고 우리 현정님 여전히 공구르며 노래 잘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근황을 또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근데 좀 재밌네요. 이게 물론 혼자 이렇게 좀 웃고 떠드는 거지만 이게 라디오의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내고 그 사연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이러는 게 은근히 서로 대화하는 기분 좀 들거든요. 친구 만난 것 같은 좀 기분이 들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사연 말고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아직 못 읽어드린 이야기 많아가지고 3부로 넘어가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즐거운 분위기 그대로 3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3부도 쭉 함께 해주세요. 어디서든 들어봐요 라디오, 언제든지 들어봐요 라디오. 19주년 기념해 대성방가 라디오. 반가 강대성의 대성방가 함께해요. 대성방가.